혹시 무릎이 불편해서 계단 내려오기 힘드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저린 느낌도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는 것 같다면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김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살이 되셨는데요. 무려 5해 동안 무릎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아침이면 무릎이 굳어서 한참을 만져주어야 했답니다. 그래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죠. 계단은 내려갈 생각도 못 하셨고요. 손과 발은 항상 차가웠다고 해요.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피로감도 늘 함께 했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마치 내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결코 어르신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60살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 즉 절반이 같은 아픔을 겪고 계세요. 바로 골관절염 때문인데요. 무릎과 손가락이 쑤시고 아침에 몸이 굳는 증상이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무서워지는 바로 그런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더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이런 불편함을 그저 세월 탓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버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몸이 아프니 움직이고 싶지 않으시죠. 활동이 줄면 근육은 힘을 잃게 돼요. 약해진 근육으로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 넘어지셔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입니다. 힘든 수술을 잘 마치셔도 안타깝게도 2해 안에 3분 중 1분은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무릎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신가요? 그 아픔 때문에 사랑하는 손주와 걷는 것도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도 어려우셨죠. 즐거운 여행을 포기해야 했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우리 부엌에서 매일 보는 흔한 재료 하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중한 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생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생강이 맞아요. 생선 요리에 넣기도 하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차로 마시기도 하죠. 네, 바로 그 생강이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강의 놀라운 힘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생강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답니다.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는 염증을 다스려주고요. 관절의 아픔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소중한 3가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생강이 어떻게 어르신들의 관절 아픔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2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치매를 생강이 어떻게 막아주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3번째는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생강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염증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셔야 해요. 이걸 아셔야 생강을 드실 때도 그 소중함을 더 잘 느끼실 수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옆에 있는 종 모양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들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요. 김영숙 어르신을 처음 뵈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73살이셨던 어르신은 아침마다 무릎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한 30분은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드셨대요. 손가락도 붓곤 했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혹시나 넘어질까봐 걱정이 크셨죠. 그래서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세요. 우리나라 60살 이상 2분 중 1분은요. 관절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50살이 넘어가면 여성분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요. 남성분들보다 더 많이 겪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관절염이 무엇인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무릎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부드러운 연골이 있답니다.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충격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연골이 조금씩 닳게 되면 뼈들이 서로 맞닿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프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닳아서 떨어진 연골 조각들이 있거든요. 이 조각들이 관절 안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붓고 열이 나고 붉어지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김영숙 어르신도 저녁이면 무릎이 부어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염증은 무릎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피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건 온몸에 염증 반응이 퍼져 있다는 신호예요. 이 염증이 혈관을 따라 온몸을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심장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당뇨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뇌에도 마찬가지고요.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해요. 무릎이 불편하면 걸음걸이가 힘들어지거든요. 자꾸 비틀거리게 되고 다리 힘도 약해져요. 그래서 작은 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65살 넘으신 어르신들의 고관절 부상 원인 90% 이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일 때문이죠. 고관절이 다쳐서 큰 수술을 받으셔도요. 2년 안에 3분 중 1분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신다고 해요. 김영숙 어르신께서도 작년 겨울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로 바깥에 나가는 게 겁이 나서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해로운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발생하는 병이에요. 이 나쁜 물질은요,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 전부터 뇌에 쌓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몸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이 해로운 물질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쌓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겪고 계시는 무릎 통증과 차가운 손발이 20년 후에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김영숙 어르신도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걱정하셨어요. 가스불 끄는 걸 잊거나 약 먹을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하기도 하셨죠.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나요? 무릎 통증이나 손발 저림 만성 피로를 그냥 참고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것을요.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염증이라는 불씨가 소중한 관절을 아프게 하고 혈관을 좁히고 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염증을 가라앉힐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김영숙 어르신께서 오랫동안 힘들어하시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았고 무릎 연골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께 생강을 꾸준히 챙겨 드셔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어요. 어르신께서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죠. 생강으로요 하고요. 그렇게 흔한 생강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바로 그 생강입니다. 하지만 왜 생강이 우리 몸에 좋은지 아셔야 믿고 드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을 맛보면 특유의 알싸함이 느껴지죠. 바로 그 맛에 비밀이 있답니다. 진저롤이라는 고마운 성분 덕분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생강을 말리거나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에 열을 가하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변하거든요. 아주 이로운 물질로 바뀌는 건데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쌀을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지만 불로 잘 익히면요.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생강도 똑같아요. 열을 만나면 염증을 다스리는 힘이 몇 배는 더 강해진답니다. 이 쇼가올 성분이 말이죠.
그럼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할까요?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몸속 염증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해요. 염증이 생기면 이 공장이 자꾸 나쁜 물질을 만들거든요.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우리 몸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붓고 쑤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쇼가올이 몸에 들어오면요. 그 공장의 문을 단단히 잠가버려요. 공장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물질이 더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매일 2g의 생강을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양을 열하루 동안 꾸준히 먹게 했답니다. 그런 다음 운동으로 근육통을 유발하고 얼마나 아픈지 확인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생강을 안 드신 분들보다 통증이 25%나 줄었대요. 단 열하루 만에요. 만약 석 달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얼마나 더 편안해질까요? 이 좋은 효과의 이유는요. 생강이 우리 뇌와 척추로 가는 아프다는 신호를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시끄러운 소음을 막아주는 보호장치처럼 말이에요. 참 고맙죠. 더 놀라운 사실도 있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연구했는데요. 생강을 드시고 염증 수치가 크게 좋아졌어요.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세포가 가끔 너무 과하게 활동해서 멀쩡한 곳까지 힘들게 하는데요. 생강이 이런 과한 활동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준 것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알츠하이머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해로운 단백질이 뇌에 쌓여 신경세포를 다치게 하는 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진이 여러 약초와 생강을 비교해 본 결과 이 해로운 단백질로부터 뇌 신경세포를 지키는 힘이 생강이 가장 뛰어났다고 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아주 귀한 도자기와 같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해로운 물질이 소중한 도자기를 깨뜨리려 해요. 이때 생강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도자기를 지켜주는 셈이죠. 더 기분 좋은 소식도 있답니다. 태국의 한 연구에서 중년 여성분들께 2달간 생강을 드시게 했어요. 놀랍게도 기억력이 향상되었어요. 전화번호나 요리 순서를 외우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거죠. 생강이 기억의 소중한 물질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생강을 말리거나 열을 가하면 염증을 다스리는 아주 특별한 성분으로 바뀝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잠재우고 아픈 느낌을 덜어주며 뇌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줘요. 덕분에 기억력도 보호받을 수 있죠. 이건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랍니다.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분명히 밝혀진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김영숙. 어르신께서도 제 설명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셨죠. 여러분도 이제 생강이 이래서 좋구나 하고 느껴지시죠? 마음으로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진저롤이라고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이 넉자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생강을 섭취해야 그 좋은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자세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생강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김영숙 어르신께서 제 조언을 듣고 집에 가셔서 바로 시작하신 그 방법을 고스란히 전해드릴게요. 어르신께서는 딱 3가지만을 꾸준하게 지키셨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 빈속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수를 마치고 가장 먼저 생강차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잘 말린 생강 2g에서 3g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 200ml에 10분간 우려내면 완성입니다. 생강가루가 있다면 훨씬 더 간편해요. 작은 찻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를 뜨거운 물에 잘 풀어서 드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꼭 말린 생강이나 열을 가한 생강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유가 궁금하시죠?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생강은 말리거나 끓여야 진저롤이 더욱 강력한 쇼가올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이랍니다.
생강을 그대로 갈아 드시면 진저롤 성분만 얻게 되지만 말리거나 끓여서 드시면 몸에 더 좋은 효과울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영숙 어르신은 여기에 자신만의 비결을 하나 더하셨어요. 생강채 홍차 티백 하나를 함께 넣어 드셨어요. 홍차의 따스한 기운이 생강과 어우러져 몸을 더 온화하게 감싸준답니다. 맛도 한결 부드러워지고요. 흑설탕을 살짝 더하면 마시기도 편안해져요. 하지만 설탕은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당뇨가 걱정되신다면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활용한 간식이에요. 꿀에 절인 생강을 간식으로 챙겨 드셨답니다. 만들어 두면 한 달은 거뜬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실 수 있어 참 간편하죠.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생강 100g을 깨끗하게 씻어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은 벗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껍질 바로 아래에 좋은 성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흙만 잘 씻어내면 충분해요. 얇게 썬 생강을 유리병에 담고 꿀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생강이 푹 잠길 정도로요.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키면 생강의 아린 맛이 꿀에 배어들어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만든 걸 하루에 한두 쪽씩 드시면 좋아요.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날 때요. 그럴 때 드시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한 쪽씩 드셨대요.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무릎에 생강찜질을 일주일에 2번씩 하셨어요. 이 방법은 통증이 있는 곳에 직접 온기를 전해주는 거랍니다. 생강을 강판에 곱게 갈아서 거즈에 감싸주세요. 따뜻한 물에 적셨다가 물기를 꼭 짜주세요. 그리고 아픈 무릎 위에 올려두고 15분에서 20분가량 편안하게 찜질을 즐기시면 됩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통해 관절 깊은 곳까지 전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주죠. 어르신은 저녁에 TV 보시면서 이 찜질을 하셨어요. 찜질 후에는 무릎이 한결 가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요. 생강을 피부에 바로 올리기보다는 얇은 천을 한 겹 덧대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강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김영수 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비법은 아니죠. 아침에 차 한 잔, 오후에 간식 한 쪽, 저녁에 찜질 한 번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하루에 4g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지나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거나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평소 위가 약하거나 위험이 있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드셨을 때 불편하다면 식사 후에 드셔보세요. 둘째, 천이 39도 이상으로 높을 땐, 몸에 열이 많이 날 때는 생강 섭취를 잠시 멈춰주세요. 생강이 천을 높여주기 때문에 열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불난데 부채질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실 점입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생강을 드시기 전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주세요. 생강도 혈액순환을 돕는 기능이 있어 드시는 약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생강은 치료약이 아닌 건강을 돕는 식품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약을 생강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약은 꾸준히 드시면서 생강은 건강에 도움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인 셈이죠.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바라시면 안 돼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서서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김영숙 어르신도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석 달이 되자 뚜렷한 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몸소 그 좋은 변화를 느끼신 거죠. 혹시 생강의 알싸한 맛이 힘드신가요? 걱정 마세요. 그럴 때는 캡슐 형태로 나온 생강 보충제를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을 파는 곳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품에 하루 권장량이 잘 나와 있으니 그대로 따라 드시면 됩니다. 혹은 요리에 넣어보세요. 생강을 음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아주 잘 어울리죠. 생강을 넉넉히 넣으면 잡내도 없애주고 우리 건강도 챙길 수 있답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과 강황을 함께 드시면 염증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생강채 강황 가루를 조금 타서 드셔보세요. 꿀생강을 만드실 때 강황 가루를 같이 섞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 계피나 레몬 한 조각을 더하면 맛도 효능도 배가 된답니다. 어떠세요? 정말 간단하죠?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바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트에 들러 생강을 사서 말린 뒤 차로 드시거나 꿀에 재워두고 드셔보세요. 그리고 최소 석 달 동안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무릎이 아픈 분이나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만성 피로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활력을 되찾는 선물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김영숙 어르신이 석 달 동안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영숙 환자분께서 제 진료실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환자분의 모습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무릎을 저는 듯이 조심스럽게 걸으셨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환자분은 밝은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30분간 마사지를 해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상 직후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계단도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게 이동하시지만 과거처럼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결과상 CRP 수치, 즉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입니다. 환자분의 체내 염증 반응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점은 환자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지치고 침울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눈빛에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요즘은 손주들과 놀이터에 가고 지인들과 시장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승강기가 없는 지인의 집도 다시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강의 효능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 한 조각을 석 달간 꾸준히 섭취하신 결과일 뿐입니다. 고가의 건강 보조식품이나 복잡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3가지 핵심 사항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생강에 함유된 쇼가올 성분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하루 2에서 3g을 석 달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천연 자원입니다. 여러분, 김영숙 환자분처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릎 통증이나 수족 냉증, 무기력함을 느끼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생강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생강차 한 잔, 오후에는 생강꿀, 절임 한 조각, 저녁에는 TV를 보며 무릎에 생강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석 달 후 여러분도 김영숙 환자분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가볍게 거닐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다시 여행을 떠나는 날도 올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과 마음이 개운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노년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작은 습관이 멋진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자연이 준 선물인 생강을 꾸준히 챙겨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먼저 알아챌 겁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김영숙 어르신처럼 생강으로 활기를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어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몸에 좋은 변화들을 다시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